더욱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게 그의 나이 50부터 새로 도전한 운동과 외국어 공부의 결실이라는 사실. 스피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해내려는 마음은 늙지 않는다. 김원곤 지음, 청림출판사. 이 책에는 50대가 되어 새로 시작한 몸 공부, 외국어 공부, 그리고 20년째 도전을 이어가는 동안 깨달은 마음 공부를 담았습니다. 핵심 메시지들 함께 공유해 볼게요. 하나뿐인 인생, 시시하게 살 수는 없지 않은가? 20대보다 단단한 몸,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고급 자격증 보유, 은퇴 후 전 세계 어학 연수 중. 진짜 부럽습니다. 나이 70을 지나는 몸짱 의사 김원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수식하는 표현들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게 그의 나이 50부터 새로 도전한 운동과 외국어 공부의 결실이라는 사실. 50부터래요, 여러분. 50이 안 된 분들은 진짜 와, 난 뭐 시간이 더 많은데? 라는 기쁨이 있을 거고 50 정도 되신 분들은 그래 나도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는데? 그죠? 50이 넘은 분들도 괜찮아요. 70부터 하시는 것들도 있거든요.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용기를 주는 메시지들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맞아 자극이 필요하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도전한 몸공부. 현실적인 이익과 전혀 관계없지만 낯선 언어를 배워보고 싶어서 시작한 외국어 공부. 머리와 몸을 부지런히 사용하며 깨달은 마음 공부까지. 한풀 꺾인 중년이 다시 피어나고 인생의 번아웃을 겪는 후배들에게 놀라운 동기부여가 되는 즐거운 도전에 함께 보자. 맞아요. 놀라운 동기부여가 됩니다. 일상이 뭔가 좀 허무하게 느껴지면서 한풀 꺾인 듯한 느낌이 드는 분들에게 모두 정말 놀라운 자극제가 되는 책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마지막 에필로그에 잘 담겨 있어서 이 부분 공유해 볼까 합니다. 늦가기 공부에서 결국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인생은 공부의 연속이다. 학창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진출한 뒤에도 공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다양한 종류의 자기계발과 취미생활이 모두 어느 정도의 공부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공부의 중요성은 나이가 들어서 더욱 중요해진다. 물론 의무로서 하는 공부는 그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자신을 위한 공부의 가치는 점점 빛을 발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100세가 넘은 노철학자로 유명한 김현석 교수는 그의 저서 100년을 살아보니에서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였다고 회상했다. 노년 연구의 선구자격인 서구나 일본의 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시기다. 물론 청춘과 같이 화려하게 빛나는 시기는 아니겠지만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깊이를 더해서 원숙하게 꽃을 피운 시기가 그때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게 보면 50대는 바로 그 황금기를 준비하는 정점에 있는 시기다. 너무 좋네요. 네. 공부라는 게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의무적으로 하기 싫은 공부지만 해야 했다면 성년이 돼서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하는 공부는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공부가 예전처럼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학생 때 너무 지치게 공부를 막 질리게 했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어른이 돼서 공부하는 걸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시는데 공부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싫어하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사실 제일 좋은 건 내가 관심 있는 분야, 해 보고 싶은 분야 그 부분에 대한 책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읽던 책 읽기와는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을 거고 재밌어요. 그리고 자꾸 그 배웠던 걸 조금이라도 적용을 해서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있는 걸 느끼기만 하면 완전 공부에 가속도가 붙는 거죠. 늦가기 공부는 재밌습니다. 저도 학생 때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인지라 네. 공부가 질리지 않았었거든요, 안 해서 공부를. 근데 어른이 돼서 필요한 공부들을 쪼끔씩 찾아서 하다 보니까 필요한 공부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막 채워지는 게 느껴지고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뒤늦게 빠졌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읽는 책들은 뭔가 경제 활동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돈 버는 데 있어서 책 읽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고 가속도가 붙은 것 같고. 그래서 '책 읽는 게 지겹다. 공부하는 게 지겹다.'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공부 재미에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를 제시해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50대 지적 도전으로서의 어학 공부, 건강 도전으로서의 몸 공부, 정신 도전으로서의 마음 공부에 대해 단편적이나마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면 과연 나이가 들어 이런 공부에서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목표는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5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자. 1. 시시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준다. 단언컨대 담백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있을지언정 시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늙는 것도 마찬가지다. 누가 시시하게 늙고 싶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바라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이때 공부가 바로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50대 지적, 신체적 도전과 함께 정신적 다짐과 성찰이야말로 이후의 인생을 시시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연금이 될 것이다. 그렇죠. 50대부터는 이 지적, 신체적 도전 중요합니다. 여성이라면 특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적으로 채워져 있어야 이 50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섹시함이 묻어나오는 것 같고 신체적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제가 이 신체적 도전이 안 돼요. 해야 할 텐데요. 이제 저도 5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적, 신체적, 정신적 다 아이고야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순간 핸드폰 녹음기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50대부터는 지적, 신체적, 정신적인 부분들이 시시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아주 든든한 연금이 될 것이다. 동의합니다. 2. 이전에 둔 돌의 체면을 살리게 해준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바둑은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애호가들이 상당히 줄었지만 근데 요즘 그 드라마 더 글로리 있죠. 맞죠? 거기서 또 송혜교 씨가 바둑을 두잖아요. 남자 주인공들 또 바둑을 두고 그러면서 또 바둑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천 년 동아시아 역사를 관통하며 수많은 사람과 시간을 함께한 절묘한 짜임새의 고급 오락이다. 그렇죠. 표현이 너무 멋있네요. 수천 년 동아시아 역사를 관통하며 수많은 사람과 시간을 함께한 절묘한 짜임새의 고급 오락이래요. 야, 이 말에 더 해 보고 싶은데 바둑을. 그쵸? 특히 최근 인간과 AI 간의 대결로 바둑을 잘 모르는 사람들 역시 서로 번갈아 반상에 돌을 놓으며 상대보다 더 많은 영역을 확보하는 게임이다라는 바둑의 기본 원칙에 관해서는 인지하게 되었다. 그쵸. 송혜교 씨가 그 대사 있잖아요. 남이 잘 공들여 놓은 그 집을 이렇게 빼앗는 게 바둑이다. 그 말에 마음에 들어요. 라는 멘트를 했나요? 네. 그래요. 매력 있는 고급 오락이라고 합니다. 이런 바둑의 세계에는 우리와 함께 해온 오랜 역사만큼이나 파생된 표현이나 격언이 정말 풍부하다.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와 같이 주옥 같은 경어는 말할 것도 없고 포석을 놓다, 끝내기 단계에 돌입했다 같은 일상적인 용어에도 바둑의 영향이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바둑 용어 가운데 반드시 새겨둘 만한 표현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먼저 둔 돌의 체면을 살려야 한다라는 표현이다. 이건 또 뭔가요? 먼저 둔 돌의 체면을 살려야 한대요.
바둑 해설을 듣다 보면 해설자들이 "저 수는 먼저 둔 돌의 체면이 서지 않는 수입니다." 라든지 "먼저 둔 돌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다음 착수는 이 방면으로 가야 합니다."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된다. 쉽게 말해서 앞서 기울인 노력과 투자, 시간, 생각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아, 뭔가 또 감이 오네요. 그렇지. 그렇네요. 맞네요. 50대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과 공부는 각자 그동안의 인생에서 기울였던 노력의 돌들이 쌓은 가치가 창피해지지 않도록 더 큰 체면을 세워주는 일이다. 아, 진짜 너무 와닿습니다. 50 대까지 뭔가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뭔가 인생에 쌓아왔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창피해지지 않도록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너무 잘해 왔는데 50 대, 60 대의 흐물흐물한 인생 또는 뭔가 좀 잘못된 생활들로 인해서 체면을 구기는 일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 큰 체면을 세워주는 일이다. 50대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과 공부는 그렇다는 거죠. 아, 너무 와닿습니다. 3.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며 눈뜨게 해 준다. 아, 정말 중요하죠, 이것도. 시시한 인생을 살기 싫은 것처럼 따분한 인생 역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어떤 분들은 그냥 뭐 평범한 일상 자체에 감사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성향상, 기질상 또 그 따분한 인생 너무 끔찍하다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는 그 중간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시시한 인생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평범한 일생이 좋기도 하다가 감사하기도 하다가 그 생활이 반복되면서 뭔가 또 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막 또 올라오죠. 그러나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 보려고 웬만큼 노력해도 50 세부터는 그런 느낌을 가질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젊은 시절에 느꼈던 벅찬 희망이나 새로운 기대감을 다시 살리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의미다. 바로 이때 새로운 도전과 공부는 뛰어난 치료약이 되어줄 수 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어제와 같은 단조로운 하루가 아닌 무언가 새로운 또 다른 하루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50 대의 도전과 공부에 참된 의미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늘 똑같은 일상 속에서 '아 그래 내일은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해야지. 내일부터는 그래 미라클 모닝이야.' 암만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근데 뭘 새롭게 할 게 생겼어. 뭔가 막 기대감이 있잖아요. 5시 눈 떠지더라고요. 그거 되더라고요. 한 2-3주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2-3 주가 아닌 한 3년 정도 가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도 작심삼일 아닌 게 어딥니까? 2-3 주가 갔다는 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네. 4. 가슴 뜨거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나는 페루, 프랑스, 일본, 대만의 순서로 1 년에 한 국가씩 4 년에 걸친 4 개국 어학 연수의 대장정을 진행하고 있다. 정말 대단하죠. 1 년에 한 국가씩. 한 달 살기도 아니고 1 년이래요. 한 달 살기는 그냥 그 문화를 체험해 보는 거라면 1 년을 그냥 문화 체험이 아니라 그 어학 연수라는 또 하나의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1 년이 굉장히 뜻깊을 것 같고 시간을 보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죠. 어쨌거나 대단합니다. 매 순간 가슴이 벅차고 마음이 뿌듯해지는 은퇴 후의 생활이다. 그런데 나 역시 학생 시절에도 하지 못했던 어학 연수를 그것도 4 개의 언어에 걸쳐서 하게 될 줄은 감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런 것이 현실화된 것도 50 대부터 우연히 시작했던 외국어 공부가 바탕이 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뭔가 목표를 잡았을 때에 또는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시작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발을 한번 떼고 나면 잘 안 돼도 그냥 하다 보면 중간에 생각지도 못한 기회라든지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들이 생겨 가지고 그 전환점이 팍 생기면서 점프가 촥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일이 생길 줄을 상상도 못 했죠. 저는 지금 이 북튜버 책 읽고 컨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것도 그래요.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고
사실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이렇지만 이걸 꾸준히 했을 때에 중간중간에 분명히 생각지 못할 점프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확신이 있어요. 늘 그랬거든요. 즐겁게 하다 보면 그런데 그건 있죠. 그냥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이 고민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하다 보면 중간에 촥 한 번에 팍 올라가는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지켜야겠죠. 이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옳고 그름.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앓고 있는 옳고 그름을 지켜가면서 뭐 우직함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날그날 재미있게 꾸준함 한다면 반드시 생각지도 못한 게 팍 튀어 올라갑니다. 외국어가 느는 실력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뭐 차곡차곡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 이렇게 해서 언제 해. 아 언제 이걸 해.' 하겠지만 그게 쪼끔 지나면 이렇게 뭔가 확 귀가 트이면서 갑자기 막 확 푸르륵 후루룩 막 들리는 그러다가 또 자꾸 또 멈춰 있어. 또 계속하다 보면 또 막 한 번 또 확 도약하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재밌는 거죠.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근데 그 중간을 못 가기 때문에 아니면 그 중간을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너무 막 큰일 같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일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안 해서 시작을 했더라도 그 꾸준히 그 중간까지 못 가서 전환점 이라고 하죠. 거기까지 못 가서 임계점이라고도 하는 재밌게 해야 합니다. 저도 재밌게 하려고요. 한편으로는 50 대부터 다시 만들기 시작한 몸을 꾸준히 다져서 잠시만요. 음. 70 대에 들어서 한 번 더 바디 프로필을 찍어 볼 계획도 가지고 있다. 가능 여부에 상관없이 이런 목표와 생각만으로도 젊은이 못지않게 피가 끓는 도전 의식이 타오른다. 돌이켜 보면 이 모든 시도는 결국 50 대에 다져 놓은 공부가 바탕이 된 것 아니겠는가. 5. 나 자신의 영웅이 되게 해 준다. 와 이 메시지 또 강력합니다. 나 자신의 영웅이래요. 나 자신의 영웅. 아. 영웅이 된다는 말처럼 누군가의 생에서 순수하게 피를 끓게 만드는 문장도 흔치 않을 것이다. 영웅은 제왕과 같은 권력과는 관계가 없으며 재벌 같은 금전적 풍요와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만 놓고 따지자면 주위의 인정이 필요한 영웅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다수가 공감하는 영웅과 스스로의 영웅의 차이라면 후자는 아무런 객관적 기준도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주위의 어떤 칭송이나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개인의 철학과 인생관에 따라 스스로에 대한 평가의 잣대와 점수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의 영웅이 객관적인 영웅보다 기준이 느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여기에는 굳이 복잡한 이론이나 논쟁이 필요 없다. 그냥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자. '나는 과연 나의 영웅인가?' 내가 나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나의 영웅으로 생을 마칠 수 있을까? 내가 나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나의 영웅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따지고 보면 세상에는 위선적인 영웅, 가짜 영웅, 세속에 영합하는 영웅이 넘쳐난다. 그러나 스스로 영웅에는 가식도 허구도 없다. 그 어떤 남의 눈치나 의식 없이 순수하게 자기와의 싸움, 자신과 약속한 결과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50 대의 새로운 도전과 공부는 그 성과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영웅으로 만드는 밑바탕을 마련해 줄 것이다. 어.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나는 과연 나의 영웅인가? 내가 나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나의 영웅으로 생을 마칠 수 있을까?'
50대 새로운 도전과 공부는 그 성과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영웅으로 만드는 밑바탕을 마련해 줄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뭔가 좀 공부해 보고 싶으세요? 공부라는 게 학창 시절의 공부가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쵸? 몸 공부, 마음 공부, 말 공부, 뭐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 많이 있겠죠. 여러분만의 하고 싶은 그 부분을,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뭘 하고 싶은지. 어떤 분은 뭐 나이가 50, 60, 70 인데 노래를 배우고 싶다. 그것도 공부죠. 그쵸? 운동을 뭔가 막 배우고 싶다. 그것도 공부죠. 네. 마음 공부, 정신 공부, 영적 공부, 공부입니다. 특히나 말 공부, 공부입니다, 여러분. 네. 스피치 공부죠. 근데 그 스피치를 뭔가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음 남을 칭찬해 주세요. 무조건적인 칭찬을 해 주세요. 라는 걸 들었어요. 책을 봤어요. 그러면 오늘 뭐 한 5 명에게 칭찬해 보는 거예요. 그게 공부입니다. 그게 이제 일상이 되면 굉장히 큰 강력한 어 뭔가를 가져다 주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바꾼다는 거 중요하죠. 좋은 목소리는 인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좋은 목소리는, 그리고 스스로가 굉장히 대견해져요. 되게 만족스러워집니다.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말을 했을 때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나예요. 내 내면이 반응을 가장 먼저 하거든요. 좋은 목소리 내는 거 어려울 것 같지만 또 어렵지 않아요. 영어 공부, 외국어 공부보다 훨씬 쉽죠. 효과가 빨리 보이는 게 또 목소리 훈련입니다. 나이가 뭐 내가 60 대, 70 대요? 하면 되죠. 해야 됩니다. 아직 오래 남았잖아요. 100 세까지 사는 시대인데 120 까지 살 수도 있고 아직 50 년은 더 쓸 수 있는 목소리잖아요. 특히 나이가 더 들수록 목소리 훈련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의 근육도 성대도 점점 그 탄력을 잃기 때문에 바르게 말하는, 목소리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서울대 교수는 엄청 똑똑하니까 됐겠지. 50 대야 뭐 아무나 되겠어." 하는데 본인의 그 공부 스토리가 쫙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뭔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동기부여, 이런 거에 굉장히 탁월하신 분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하우들, 그런 팁들을 받을 수 있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래서 이랬어요. 이러니까 어려웠는데 이렇게 해 봤어요. 이렇게 방법들을 아주 재밌고 유쾌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코치, 그것도 막 젊어 가지고 "아우 야 너는 젊은 몸이니까 됐지." 그런 코치가 아니라 누가 봐도 '와 저런 어르신이 했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아우 나도 해야 되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한 책, 해내려는 마음은 늙지 않는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스피치 책방이었습니다.